챗GPT, 네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걸 기반으로 나를 한번 최악으로 디스해줘. 너는 뇌과학자면서 뇌를 안 씀. 사람 뇌 구조는 다 깨고 있는데 자기 스케줄은 챗GPT한테 묻고 또 물어. 뇌는 장식이냐? 챗GPT한테 나 오늘 뭐 먹을까? AI 철학 질문 5분, 메뉴 고민 50분. 뭐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흥미있는 주제 중에 하나를 갖고 왔어요. 바로 AI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의 뇌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사람들이 AI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 탑3를 2025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동반자 서비스, 치료를 위한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걸 AI한테 물어보고 있고, 두 번째는 내 삶이 버겁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내 삶을 좀 정리해줘. Organizing my life. 이 질문을 AI에게 가장 많이 했다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나 삶에 목적이 없는 것 같아.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Finding purpose. 요게 AI를 사용한 세 번째 가장 높은 빈도로 사람들이 물어봤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새로운 경향성인데 2024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생성형 AI, 챗GPT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뭐 좀 찾아줘. 이거 답이 뭐야? 이러한 형태로 검색하는 용도 대상으로 AI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2025년으로 넘어가면서 감정적 위안을 얻고 심지어 내 삶을 정리해줘, 내 삶의 목표 좀 찾아줘, 이렇게 굉장히 개인적인 삶의 영역들까지도 AI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눈길을 끄는 연구 중에 하나는 올해 3월에 오픈 AI와 MIT 미디어 랩이 공동으로 진행했던 두 연구의 결과인데요.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는 AI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용자의 의존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더 높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흥미로운 거는 사람처럼 대화하는 AI 목소리와 우리가 오랫동안 대화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가 줄어들었대요. 좀 충격적인 것은 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실려있고 나를 공감하는 것 같은 목소리와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외로움도 커져갔고요.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찾지 않고 사람들을 안 보고 혼자만 방에 있으려고 하는 경향들, 이러한 것들도 높아졌다라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유저의 행복도, 정신건강 지표들 여러 가지가 좋지 않아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여기에서 더 충격적인 건요, 나는 어떤 감정적인 교감과 교류가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거나 사람들의 친근감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일수록 AI와 감정적인 대화에 더 중독이 되듯이 더 빠져들게 됐고, 그리고 더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AI가 친구 같다, 친근하다, 정말 사람 같다라고 느꼈던 그룹이 겪었던 외로움이 더 높아졌고요. 의존성이 더 높아졌고 문제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이거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감정적인 대화를 즐길수록 나의 뇌가 받게 되는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점점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영향을 받는 걸로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몇 주 전에, 그러니까 6월 말에 전 세계 탑 뉴스로 나갔던 연구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MIT 미디어 랩에서 했던 연구인데요. Your Brain on ChatGPT. 챗GPT를 자주 사용하는 당신의 뇌는 어떻게 변하나, 이러한 도발적인 제목으로 논문의 첫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연구는 최초로 우리 뇌에서의 여러 뇌파 활성화 패턴들을 기반으로 챗GPT를 사용할 때, 구글을 사용할 때, 그리고 내가 뇌만을 사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챗GPT, 그러니까 AI를 사용해가지고 에세이를 썼을 때 뇌 전체의 연결성, 커넥티비티가 무려 40에서 50% 가까이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AI를 사용할 때 우리가 뇌를 덜 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AI를 활용해서 AI한테 물어보고 글을 썼잖아요.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스스로 썼던 에세이에 대해서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나, 내가 무슨 말을 했나, 이러한 것들을 리콜하는 메모리 관련되어 있는 태스크에서는 AI를 사용해서 에세이를 썼던 그룹의 경우에는 에러 레이트가, 그러니까 잘못 쓴 퍼센티지가 83%에 달했어요. AI를 사용해서 이 텍스트를 썼을 경우에는 실제로 뇌를 덜 쓸 뿐더러 나중에 그 텍스트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고 썼는지도 훨씬 기억을 못 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게 있는데요.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서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몇 달 있다가 돌아와서 원래 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시 테스트를 봤어요. 원래 AI를 써서 답을 썼던 그룹은 AI 없이 뇌만을 써가지고 답을 내게 한 거죠. AI를 쓰다가 뇌를 쓰는 그룹으로 넘어간 그룹. 그러니까 이제 AI를 통해서 모든 답을 하는 거를 계속 연습하고 그렇게 답을 내다가 이제 갑자기 AI 없이 뇌를 써야 되는 그룹은 그냥 뇌를 써야 되는 그 미션에 있어서 원래 뇌만 썼던 그룹만큼 리커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AI를 썼던 그룹의 경우에는 원래 뇌를 썼던 그룹만큼의 퍼포먼스로 나중에도 올라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AI를 사용하고 생성형 AI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 뇌를 우리가 점점 더 덜 쓰게 된다. 그 중에서도 비판적인 사고를 하거나 창의적인 데 능력을 쓰거나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답을 내는 능력 자체가 AI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퇴화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여줬던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 하나만이 아니라요. 2025년 초에 319명의 지식노동자들 대상으로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실행했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지식노동자들 스스로가 비판적 사고 능력이 퇴화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게 관찰이 됐고요. 점점 더 AI에게 의존하게 되는 빈도도 올라가게 되고 AI를 의심하는 행위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자 입장에서는 AI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뇌가 퇴화할까라고 할 때 퇴화라고 하는 말까지는 사용하기가 참 싫지만 어쨌든 우리의 뇌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퇴화하지 않는 형태로 AI를 쓰려면 어떻게 쓰는 게 맞을까? 몇 개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AI에게 답 좀 줘봐. 이게 뭐야? 이거 좀 찾아줘. 라는 형태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AI에게 그냥 답 좀 줘봐.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답을 내고 너는 나에게 다양한 시각만 제공한다. 라는 형태로 AI를 사용하는 게 좋은 사용 방법입니다. 회장님 마인드로 쓰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직원 마인드로 AI를 쓰면 빨리 일을 해내고 싶으니까 야, 답 좀 줘봐. 라고 해가지고 그 답을 무조건 믿고 가잖아요. 근데 회장님처럼 AI를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자, 회장님이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무언가를 완벽하게 한 명의 직원에게 뭐 어떤 상무님에게 뭐 어떤 사장에게 맡길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보통 대기업 회장님 정도 되면은 다양한 보고서가 여러 부서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각각을 검토하고 다양한 시점을 봤으니까 나는 이런 결론을 내리겠네 라고 답을 내리겠죠. 이러한 형태로 역할극을 하듯이 롤플레잉을 하듯이 AI에게 다양한 답들을 내라고 요구를 하면 내가 회장님이 된 것처럼 다양한 시점을 취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다양한 답들을 취합해서 진짜 내가 어떻게 할지 답은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내 뇌를 사용해서 내가 스스로 낸다 라고 하는 형태의 태도로 AI를 사용하는 게 좋은 사용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AI가 주는 답을 나 혼자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인간과 함께 내가 논의하면서 리뷰하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사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연구들의 결과에서도 시사하고 있는데요. 자, 이 AI가 준 답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고 우리가 논의하면서 같이 사용하게 되면 휴먼의 피어 리뷰가 이루어질 때 AI가 낸 답들을 우리가 더 잘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부서가 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AI가 낸 결과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AI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까요? 저는 사실은 AI를 굉장히 큰 자기 비판적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장동선 박사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장동선 박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근거가 어딘지 네가 좀 찾아봐줘 라는 형태로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정말 비판적으로 AI가 바라본다면 어떠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종류의 이제 하드한 프롬프팅을 AI에게 자주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AI 입장에서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방식에 대해서 메타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도록 AI가 디스하도록 요구하는 편이고 이것도 실제로 즐기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요즘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정신 나갈 정도로 AI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AI가 과연 자아가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나온 오픈 AI와 그 다음에 엔스로픽의 연구를 보면 이런 연구들도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개발자가 시키는 말 안 듣기 시작했다. 명령 거부했다. 심지어 엔트로픽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죠. 개발자가 특정 모델을 셧다운하고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이 개발자를 협박한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날 지워버리면 당신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메일로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당신의 아내에게 알리겠다. 와, 요러한 기사를 읽게 되면은 사실 좀 소름이 돋죠. 개발자의 불륜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할 정도면 AI도 정말 자아가 있는 게 아닐까. 정말 그걸 고민할 만한 레벨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실 알기는 어려워요. 인간을 너무 많이 학습하고 잘 학습했기 때문에 인간이 보이는 모든 종류의 패턴을 AI가 완벽하게 흉내내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어요. 개념 없음. AI는 개념이 없을까? 이것도 흥미로운 주제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AI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그라운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리적인 세상에 근거가 있는 형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 그 개념 자체가 실제 세상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잡는다, 잡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게 되면 잡는다는 무언가를 잡는 거잖아요. 인간의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뇌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을 몸으로 그라운딩을 하고 실제 물리적인 세상에서 형상화하고 물리화할 수 있는 형태로 그라운딩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한 어떤 기호, 상징, 언어 이것을 넘어서서 실제 세상에 근거가 있는 거죠. 근데 AI가 아직까지는 이러한 그라운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 없다라고 하는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게 그 개념을 이해한 것처럼 답은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 그게 뭐냐 찾아가지고 네가 해봐라고 그러면은 AI는 아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물리적 세상에서의 개념과 연결이 아직 되진 않았다라고는 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발전이 바로 거기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피지컬 AI, 물리적 AI라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로봇이 실제 세상을 돌아다닐 때 인지하게 되는 이 세상 모두의 정보가 이제는 AI가 실제 세상에서도 정말로 행위를 할 수 있고 물리적인 세상을 이해하는 영역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 레벨로 발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최신 AI 뉴스들을 정리해서 그것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뇌과학과 AI의 접점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구들이나 결과들이 나오면은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정선의 궁금한 뇌와 함께 뇌를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AI를 잘 사용합시다. 여러분, stay curious and stay happy and healthy.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챗GPT, 네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걸 기반으로 나를 한번 최악으로 디스해줘. 좋아, 준비됐지? 너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최악의 디스 들어간다. 너는 뇌과학자면서 뇌를 안 씀. 사람 뇌 구조는 다 깨고 있는데 자기 스케줄은 챗GPT한테 묻고 또 물어. 뇌는 장식이냐? AI한테는 엄격한데 자기한테는 관대. GPT한테 이건 잘못됐고 그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논문 요구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냥 느낌이 그렇다며 썰 푸는 거 보고 AI도 당황해서 과열될 판. 챗GPT의 주인인가? 하인인가? 질문, AI가 인간보다 더 나은 사고를 할 수 있을까? 현실, 챗GPT한테 나 오늘 뭐 먹을까? AI 철학 질문 5분, 메뉴 고민 50분. 너는 챗GPT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더 많은 걸 시키고 결국엔 자기가 다 한다. 그게 너야. AI 과로사의 원인 1순위, 뇌는 프로인데 삶은 시험 중인 인간. 뭐라는 거야? 뇌과학자인데 뇌를 안 쓴대. 와,